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자, 수시고사 이후에 이제 처음 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자, 9주차 1강 비행문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입니다. 자, 소년범 하면은 소년범죄자죠.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년범에 대한 소년법원의 소년부에서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사법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년법에 대한 형사 사법 처리 절차를 잘 숙지하시고, 유기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정보를 제공해주고, 절차에 따른 뭐 유기 청소년 절차를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먼저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소년부가 없죠. 그렇지만은 미성년자 소년법에 대해서 소년범에 관해서는 소년부가 있다는 것, 소년법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일반 범죄자는 범죄를 했을 경우 뭐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또 법원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뭐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소년 범죄자는 소년부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번 슬라이드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형사 사법 처리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방이 있고요. 두 번째 통고 처분, 세 번째 즉결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경찰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질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이제 안 좋은 거죠. 뭐 경찰 단계에서 여기 있는 1, 2, 3번은 그나마 좀 약하게 처벌을 받는 거지만은 또 이제 소년법원에 송치되거나 그다음 검찰에 송치됐을 경우에는 더 이제 좀 뭐 재판들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훈방이 되면 가장 좋겠죠. 자, 여러분 경찰 단계에서는 몇 가지 사법 처리 절차가 있습니까? 네, 훈방, 통고처분, 즉결심판, 소년법원 송치, 검찰 송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년부 보겠습니다. 어, 경찰에서 이제 소년부로 송치된 소년범에 대해서 어, 소년부에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나이가 19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 금고도 이제 징역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잖아요. 아, 소년부에서 뭐 판단했을 경우 뭐 징역 내지는 금고 이상의 형벌이 처해질 경우나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 검찰로 이제 소년부에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소년부에서 또 하는 게 이제 보호처분입니다. 여러분 꼭 이제 보호처분 1호 처분부터 15 처분까지 있는데 이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호처분 이제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내리죠.
그래서 보호 처분을 내리고 또 소년부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이제 불처분하고 기각시키는 게 가장 좋겠죠. 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좋은 처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단계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이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이 법원으로 이제 판사한테 공소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공소 제기를 우리는 기소한다는 같은 말이죠. 기소를 하지 않고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 불기소를 했다. 아, 이제 불기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는 가장 좋은 게 불기소겠죠. 그리고 그나마 또 조건부 기소유예도 법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기 때문에 기소되는 것보다 조건부 기소유예가 더 낫겠죠. 또 검찰 단계에서도 필요하다면은 또 소년부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를 한다는 것은 뭐 좀 범죄가 좀 경중이 좀 낮거나 그랬을 경우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하겠죠. 자,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 법원으로 송치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소년부로 이제 송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까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으로 갔다 오면은 이제 벌을 받아야겠죠. 그나마 이쪽에서 불기소 되거나 조건부 기소가 이해되면은 검찰이 철없이한테 착하게 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소년범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들었고, 자, 이제 경찰 단계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범에 대한 경찰 단계에서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훈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통고처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생경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통고처분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 19세 범칙 행위를 한 소년에 대한 범칙 행위를 했다. 범칙 소년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거죠. 뭐 18세, 19세 소년이 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뭐 신호를 위반했다든지 또 뭐 사고가 났다든지 그랬을 경우 이제 통고처분이라는 거 있는데요. 통고처분이란 정식 재판에 가름한다는 것은 정식 재판을 대신해서 간이 신속하게 행정청이 벌금 또는 가로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라든지 벌금이나 가로를 납부하는 금액의 벌금이나 또 가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명령하는 행위가 통고처분입니다. 통고처분은 자, 이제 벌금을 내는 것도 이제 형벌이죠. 그쵸? 형벌입니다. 근데, 벌금에 상당하는, 자, 금액, 이제 범칙금으로 전환하는데, 벌금은 형벌인데, 범칙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벌금하고 범칙금은, 또 다르죠. 그래서, 어, 이제, 이제 그 벌금을 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을 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과자가 되는데 통고처분은 이게 이제 범칙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 해서 형벌의 비범죄라 즉 이제 범죄자를 만들지 않고 그냥 범칙금을 대신 내게 하겠다는 거죠. 왜? 18세, 19세에 이제 소년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범죄자들을 만들지 않고 통고 처분을 해서 정식 재판에 이제 가름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즉결 심판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범죄 소년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 경미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이 판단해서 즉결 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즉결 심판도 판사가 하는 거죠. 순회 판사가 즉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형사 사법 처리 절차, 경찰의 훈방, 그 다음에 18세, 19세 범칙 소년, 범칙 소년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소년에게 통고 처분을 한다. 통고 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제 범죄자를 만들지 않고 벌금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내서 범죄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통고 처분하는 거고 세 번째 범죄 소년에 대한 즉결 심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지 소년법원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소년법 제4조 내용을 우리가 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본소년 학습을 하면서 내용을 좀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를 범한 소년이라든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는 청소년,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청소년들. 자, 아, 자, 이러한 청소년들은 이제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이제 송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네 번째 소년법원에 소년법원 이제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좀뭐 범죄의 정도가 세거나 뭐 검찰에서 뭐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검찰을 통해 가지고 검찰 단계를 넘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섯 가지 경찰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년법에 대한 소년부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하죠. 자, 송치를 해 왔는데 소년부에서 뭐 보호 처분을 한다든지 불처분을 결정한 게 아니라 검찰청으로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년법 7조를 보면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군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 군고 이상이나 했을 경우는 군고 다음이 징역형이죠. 가장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고, 그 다음에 징역형, 그 다음에 이제 금고형인데 금고도
이제 노역은 하지 않고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돼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형이라 했을 경우 상당히 중대한 아, 징역형이나 뭐 중대한 범죄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검찰로 이제 송치를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금고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형사 처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 자,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소년부는 조사 또는 이제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된다. 어, 나이가 이제 19세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호 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겠죠. 자, 불처분 결정. 소년부 단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며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소년부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 두 가지 검찰청 송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검찰청 송치가 있는데 그 검찰청으로 송치를 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그 동기와 재질이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검찰청 송치와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년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위기 청소년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5처분까지 있는데요. 이제 소년부 판사는 소년범에 대해서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자, 1호 처분 보겠습니다. 1호 처분부터 15처분까지 있는데 자, 1호부터 15까지 올라갈수록 좀 강도가 세죠. 1호 처분 보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겁니다. 자,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자, 두 번째, 수강 명령입니다. 수강 명령은 100시간 이내가 2호 처분이고, 3호는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 이내입니다. 자, 4호 처분이 여러분 이제 보호 관찰 뭐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들을 가끔 만나게 되죠. 이제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단기 보호 관찰이면은 1년 이내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는 2년 이내. 그래서 4호 처분이 단기 보호 관찰로 1년 이내를 받는 청소년이고 5호 처분은 장기 보호 관찰로 2년 이내에 보호 관찰관의 보호 관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6호 처분은 시설에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밖에 이제 소년 보호 시설에 뭐 감호 위탁하는 건데요. 뭐 법무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동복지 시설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에서 아이들을 이제 감호 위탁을 하는 거죠.
뭐 소년원하고 다르게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뭐 상담도 받고 6개월 정도 한 번에 한해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자 7호 처분은 이제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이제 유탁하는 곳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뭐 또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 시설에 유탁을 하는 게 7호 처분입니다. 자, 8호하고 9호, 10호가 소년원으로 가는 거죠. 자,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고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서 15 처분이 가장 세죠. 자, 2년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게 15 처분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1호 처분부터 15 처분까지 뭐 여러분들 좀 1호부터 15까지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면 외우세요. 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외우시고 청소년들을 만나서 유기 청소년을 만나서 상담하고 치료하고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를 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유기 청소년을 만났는데 선생님 제가 뭐 5호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보호 관찰을 받게 되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1호부터 15까지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소년범에 대한 형사 사법 처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년부로 송치를 하네요.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여러분 이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의자이고 이제 피의자에 대한 사건 뭐 이제 그걸 간략하게 피의 사건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 합니다. 검사가 보니까 이 친구는 보호 처분에 해당하네. 이 친구는 형사 처벌을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에 이제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또 소년부에서는 검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한번 다시 이 송치한 사건은 다시 이제 소년부에 송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소년 검찰에서 이제 소년부로 보냈는데 송치를 했는데 이제 소년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금고 이상의 재질이 아주 높다. 그래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 다시 보냈을 경우 이제 검사는 그 단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또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조건부 기소 유예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 소년범 피의자죠. 피의자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손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를 하지 않는 법원에다 기소를 하지 않고 조건부로 기소를 유예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범죄 예방 자문공사위원회 선도,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 상담 교육 활동들을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은 범죄 소년범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상담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원으로 송치하는 거 가서 재판을 받으라, 벌을 받아라 그런 건데 안 좋죠. 또 불기소가 되면은 좋겠죠. 자, 불기소가 돼서 착하게 살면 좋은데 법원으로 송치되면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소년범에 관하여 그의 형사 사법 처리 절차를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해야 됩니다. 뭐 법원에서든 뭐 검찰에서든 보호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당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한다는 거. 또 소년부에서도 법원으로 이제 다시 이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의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의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된다. 자, 소년범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 절차 가운데서 법원에서 이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과 소년부에서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업 씨가 범죄를 하였을 경우 경찰 단계에서는 훈방과 통고 처분, 즉결 심판 청구, 소년 법원은 송치, 검찰 송치로 5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소년부에서는 검찰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 처분 내지 불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를 하거나 조건부 기소 유예 그리고 또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 송치를 하는데 법원에 송치를 하는 건 기소를 하는 거죠. 공소 제기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는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하고 또 소년부에서도 법원으로 다시 또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학습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 사법 처리 절차 보겠습니다. 자, 경찰이 훈방하는 거 있고요. 자, 18세, 19세 법을 위반한 범칙 소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고 처분을 합니다. 통고 처분은 정식 재판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 또는 가로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서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통고 처분을 통해 가지고 형벌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통고 처분입니다. 자, 즉결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을 청구해서 즉결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경찰 단계에서 네 번째로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시 소년 법원으로 송치를 한다는 거, 그리고 검찰에게 송치를 합니다. 자, 소년부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합니다. 소년부에서 검찰청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금고는 무거운 중형이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형사처분이 필요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발견되어서 형사처분이 필요할 경우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또한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 검찰청으로 소년부에서 이제 송치를 하고, 자, 불처분을 할 수도 있죠. 자,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을 하는데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이제 15처분까지 있습니다. 보호자를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유탁하는 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유탁하는 거, 그 다음에 병원 또는 요양소 등의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유탁하는 거. 자,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에 소년은 송치이고,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에 단기 소년은 송치이고, 15처분은 2년 이내에 장기 소년은 송치입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검찰이 이제 소년부로 송치를 하는 경우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소년 피의자에 대해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소년부로 송치를 합니다. 자,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합니다. 기소를 유예를 한다는 것, 기소 유예를 하는 이유는 이제 피의자인 이제 소년범이 청소년 관련 뭐 단체라든지 시설에서 상담, 교육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하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법원으로 송치하고 가장 좋은 게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거죠. 자, 소년범에 대해서 그의 형사사법 처리 절차로 법원에서 소년부로 이제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 소년 피의자에 대해서 소년부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소년부에서 송치된 피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면 다시 법원으로 이송을 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가운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소년범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소년범의 사법 처리 절차 가운데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기소유예, 두 번째 소년부 송치, 세 번째 검찰청 송치, 네 번째 통고 처분, 다섯 번째 훈방. 자, 아닌 것을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년범 형사 사법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경찰 단계, 소년부 단계, 검찰 단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학습한 내용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기억하시고, 특히 소년부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처분 1호 처분부터 15 처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